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만 세 번째 도전한 끝에 본선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마치 당선이라도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치열했던 경선. 그래서 결선까지 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용섭 예비후보는 10% 감산 페널티를 받고도 1차에서 경선 승부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는 광주시장 선거 도전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본선에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후보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광주 발전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는 이 후보와 정의당의 나경치 후보,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덕에 민주당 후보가 광주시장으로 당선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다만 출마선언 전부터 논란이 됐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장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최소 5차례 이상 공개 TV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의 이용섭 예비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 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청장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는 광주 동구청장의 경우 강소훈, 강신기, 양혜령, 임택 예비후보이고 서구는 김보현, 김영남, 서대성 예비후보입니다. 또 북구는 문상필, 문인, 조섭, 광산구는 김영록, 윤난실, 윤봉근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 남구청장 경선 후보는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은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흘 전쯤에 눈이 내리면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적이 있죠. 이때 과수나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 1년 농사를 망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착과가 된 배 농가들의 피해가 큽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배꽃이 지면서 이제 막 콩알 만한 크기의 배 과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작습니다. 지난 8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냉해를 입은 겁니다. 이 경우 속이 썩어가면서 과실이 그냥 떨어지거나 비뚤어지는 기형과가 돼서 수확을 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10개 딸 것을 지금 한 개나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전남에선 배를 포함해 매실과 참다래, 무화과 등 모두 11개 시군에서 1,200여 헥타르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달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큽니다. 특히 착과 시기를 맞은 배가 전체 피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도 적용되면 낫겠지만 상당수 농가가 그렇지 못합니다. 냉해가 특약 상황이라서 15%가량 보험금이 더 들다 보니 농가들이 냉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요. 농가 입장에서 지금 농가들이 커진 빚쟁이들이에요. 농가들. 전남에선 지난 1, 2월에도 한파로 인해 1,200여 헥타르에 걸쳐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냉해를 당하면서 농가들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2기 선체조사위는 정치적 제약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을 방문해서 황전원, 이동곤 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구성에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2기 선조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잠대한 뒤 팽목항 추모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진도 주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각자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여수시 돌산읍 대율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150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갑판, 천장 등 선체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기관장 63살 서모 씨가 갑판 천장을 용접하던 도중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서 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 광주 금남로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주제로 열린 올해 지구의 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타기와 산소방 만들기 등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공익 광주과학관이 과학의 날을 맞아서 특별 행사를 마련하고 상설 전시관을 내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광주과학관은 과학의 날 특별 행사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추모 강연과 사이언스 벌룬쇼 등을 진행했고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산업자원통상부 2019년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등 모두 142억 원이 투입돼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나주 혁신도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드론 성능 시험과 개선, 그리고 기업 지원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합니다. 산업용 드론은 농업 방제, 측량, 촬영, 진단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2kg 이상 150kg 미만의 멀티콥터형을 말합니다.